앞으로도 세계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도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폭락이 될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침 전환을 하고 관세 그만뒀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의고지가 되어 더욱 과격하게 관세 정책을 계속 휘두르는가. 그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도 크게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 행동에 타국이 단결해 반역도 이전의 트럼프 씨라면 물론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면 전자의 그만둔 혹은 조건 변경이 되지만 흐름이 나빠져 여유가 없어지면 후자일 것이다. 앞으로는 확실히 후자다. 딜거래이겠지만 뭐든지 기껏해야 제로섬 게임. 현실에는 시간과 기회의 손실, 무역 저해, 기타 모든 위험이 확대되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결과 축소 균형은커녕 축소 붕괴일 것이다. 그리고 거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괴롭힘 차기라는 말을 듣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치우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고 왕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전례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단숨에 그쪽의 선택지에 모두가 흘러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힘당한 아이들의 역습, 대중의 반역이 아닌 가상적국의 소국이 단결한 반역이 되어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고립커녕 파탄한다. 전쟁에서 두 정면 작전은 대단히 실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 주체의 오만함이나 자신, 과잉에 의한 피크아웃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방위 싸움의 결과 국내로부터의 반발도 초래하는 것에 그 관점으로부터 하면 이정면 작전커녕 트럼프 씨의 전방위 싸움 전법은 확실히 파탄한다. 예를 들어 전혀 미국의 이익이 되는 요소가 없는 남아프리카에 대해, 소수파의 백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등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는 이러한 전법의 파탄도 고지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도 동시에 습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이란 우선 캐나다다. 딜의 여지는 없다. 지금까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반하면 저쪽은 죽는 마음으로 싸워온다. 게다가 트럼프 씨는 대국주의로 소국을 바보로 하고 있다. 궁쥐고양이를 씹는에서 위협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딜은 스택한다. 움직임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것이다. 이것으로 외적 흐름은 일변할 것이다. 최근까지라면 자신의 나라만은 눈을 치지 않게 치우치지 않는다. 자신만은 도망치자든가 미국의 기념품을 계속 건네주고 온 나라들이 이것은 양상이 바뀌어 왔어 라고 기념품을 일단 끌어들인다. 모든 거래는 교착한다. 이렇게 되면 내적 위기가 온다. 트럼프 씨에게 피해 열광하고 지지해온 전미 유권자들이 뭐야, 이야기가 다르잖아. 이것으로는 생활은 괴로워질 뿐이다라고 열광에 반동이 온다. 제1차 트럼프 정권 때와는 달리 2차 정권 발족 전후부터 지금까지는 한장 암석적으로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들도 엉망이 되어 트럼프 비판이 시작된다. 동시에 정권 내부에서도 이미 시작된 이론, 마스크 씨에 대한 질투가 반항과 공격으로 바뀌어 정권 내부에서 붕괴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왠지 이것이 컨센서스가 되어 주식 시장이 이 나쁜 스토리를 짜는 전개는 되지 않는다. 이유는 이하의 두 개다. 시장이 트럼프 씨의 전략 파탄을 짜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인텔리들은 자신들의 사고회로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현실이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스스로 마음대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버려 현실과는 다른 견해를 필요해 현상의 뒤에 마치 논리가 게다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취향인 논리가 존재하도록 듯이 자랑스럽게 해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된다는 논의는 미디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미디어에 노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디어에 계속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미움받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피해 발언한다. 잘 주의해서 텔레비전 등을 보고 있으면 진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일수록 비관론을 포함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비관론으로 보이지 않도록 발언하고 있다. 어리석은
진실을 말하고 텔레비전에서 쫓겨난 것이 더 낫다. 보다는 그것이 언론인의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둘째, 시장은 미디어에 맞는 언론인보다 훨씬 더 심하리 나쁘다. 왜냐하면 사실로부터 항상 눈을 돌리고 자신에게 편리한 스토리로 주식을 사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을 반전시켜 표면적으로는 파탄되지 않은 논리로 그 주가 상승을 설명해 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켓의 정보 전달 기능 등이라는 것은 한 번도 현실적으로 기능한 적이 없다. 마켓이 나타내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투기가들의 현재 사정 혹은 현재의 소망, 즉 투자가 소망의 현상이라는 그들의 세계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켓의 정보란 투자가 심리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것도 평소의 일이다. 2008년 리먼 쇼크 때나 2020년 코로나 쇼크 때에도 실체 경제는 주식시장에 휘둘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것은 실체 경제, 실체 사회의 위기는 지금까지 여러 버블 붕괴 시와 크게 다르다. 전회에 이 세상이 끝났다를 모르는 것은 일본뿐이다. 3월 8일 전달에서도 쓴 것처럼 지금은 세상의 끝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씨는 많은 유식자의 망상과 달리 단지 자신이 딜을 지배하고 있는 쾌락에 취하고 있을 뿐이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중계에 의한 노벨 평화상 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경찰력 부담으로부터 미국의 해방, 그리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최대 소비자로서의 혜택의 보상을 외국에는 주지 않는다는 트럼프 씨. 개인과 초단기에 미국 퍼스트의 복수의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아이디어는 실패로 끝납니다. 미국의 패권은 소멸하지만 보다 문제인 것은 이 이유다. 2026년 중간선거 이후인지 아니면 2029년 트럼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만 미국 퍼스트의 새로운 현실 하에서 미국의 행동 원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지 묻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현실을 다시 정리하자. 미국의 고립주의는 부활한다. 세계 경찰을 하는 경제적 이점도 여력도 없어지고 미군의 노려움은 세계에서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분쟁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 정상화된다. 미국의 군사적으로 패권을 취하려고 하는 의욕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느 타이밍에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것은 오랫동안 견적해도 200년 정도의 일이며 세계는 이전의 통상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원래 유럽에서 보면 미국은 신세계이며 다른 세계인 것이다. 그 결과 패권 국가는 명실 모두 없어진다. 이 나라의 정치학자로 컨설팅 회사의 사장인 이안 브레머 씨가 계속 말해온 지 제로의 세계다. 트럼프 정권의 우크라이나 정전 중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한편 중국은 패권을 취할 수 없고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의 것이었지만 유목민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제외하고 중국은 팽창적인 패권주의는 취하지 않았다. 확실히 가끔은 팽창의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15세기에는 서양 팽창주의 즉 근대자본주의 대신 중국이 먼저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내후로 내정 우선이 되어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의 보통의 현실이며 최근의 1대1로나 아프리카, 태평양도 생국 등의 확대주의도 현재의 내후가 존재한다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하면 결국은 감퇴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면은 대만, 뒷면에는 붕괴 후 러시아를 노려갈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획득해 나갈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붕괴한다. 후식 무기와 자원이 방대하게 남는 위험한 나라, 지금의 북한을 더욱 훨씬 위험하게 한 것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붕괴 과정에서 폭발하고 끝나는지 내부에서 붕괴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붕괴한 후에는 세계는 남은 자원을 서로 빼앗게 된다. 그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중국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구미에 경제 봉쇄를 하고 자원을 중국의 파라웨화를 획득하고 있는 유양하다. 현재 차분히 중국은 자원을 저렴하게 획득하고 있다. 이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정권 후를 준비하고 있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트럼프 정권의 브레인도 중국을 이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칠에 러시아를 불러오려고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미국의 본심은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러시아의 자원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중재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원을 중국 측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겨주는 길을 만들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쳐 러시아의 자원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때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원의 대가는 충분히 지불해도 상관없다. 중국이 얻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 정권에서나 이후의 정권에서도 새로운 현실에서는 우크라이나 등 소국의 이익을 무시할 것이다. 러시아라는 위험한 과거의 대국을 어떻게 지배하고 현재와 장래의 대국 중국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럽은 향후 정리하는 것으로 한 개의 대국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지 어떨지 강국만의 이해로 세계가 움직여간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 아래의 행동 원리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현재 그대로는 미국은 고립주의 아래, 일본은 이용하는 대상이지만 동맹국이 아니게 된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자기인식이 있는 동안에는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대중안보의 이해는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 후는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은 단지 소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끝의 시대가 와 있다. 이상은 새로운 현실이며 나의 견해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나의 묘사이다. 이 현실의 밑에 한층 더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부터는 바로 사견이다 하지만 아마 맞을 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패권을 잃고 또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시대는 끝나고 초대 기업이 세계의 이익을 나누는 주체가 되고 있는 지금 중국과 싸우는 의미는 없다. 이것도 새로운 현실이며 역사의 끝이 아닌 경제의 국가의 끝이다. 바로 고립주에 철저하고 국내 경제, 국내 사회에 시종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찰이 비교적 맞지 않는 것과 같고 중국에 무리하게 대항해도 베네핏은 없다. 러시아가 유럽에 있어서 21세기의 위협인 이상으로 21세기의 후반에 중국은 그 외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될 것인가?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태로 군림하는 만큼 더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쇠퇴해 나가는 나라. 중국은 일관져 있었지만 아직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나라. 전자는 리스크도 괴롭지 않고 폭군이 도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는 없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하자고 중국이라는 대국에 대치하는 다른 소국으로서도 활로는 있다. 때 러시아에서는 그 논리는 통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은 그리고 러시아에 접근한다는 독자 외교를 전개한 아베 정권도 여기가 틀렸다. 러시아를 다루는 것,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러시아를 이쪽으로 불러들여 중로 관계를 끊고 중국을 포위한다는 것은 위험도 높고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쪽이 구미보다 발전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에 서는 행동이 가능하고 참기보다는 구미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전략은 중일호를 분단하고 러시아를 먼저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다. 러시아를 중국과 나누게 되어도 상관없다. 러시아라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제외하고 중국에 대치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가 분단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 전략은 취할 수 없고 취했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러시아는 독재자,
중국은 독재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일체가 되어 행동해 온다. 대외적인 지정학적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장바위이다. 한편 유럽은 분단하고 있고 미국은 국내가 완전히 분단하고 정치적으로는 엉망이다. 트럼프 씨는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 후 일기삼성에 마치 일장바위로서 행동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파탄한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한 대로이다. 그렇게 되면 전략은 기능하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의 지정학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실전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꽂혀진 것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권주도 다툼이 있었고 국내가 한장바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위기에서는 독재를 이길 수 없다. 독재자가 된 트럼프 씨에게 상식을 버릴 수 없는 구미사회는 이길 수 없지만 그것은 구미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독재의 러시아, 중국에는 이길 수 없다.